네, 국회에서 20여 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난상 토론 벌이고 있는데요. 내일 토론회가 끝납니다.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어떤 생각이신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토론회 참여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토론이요? 예. 그래도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요, 20년 만에. 아, 그래도 예. 네.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못했나 보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게 국회의원 300명이 한꺼번에 참석한다라고 하니까 아주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너 나와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찍어서 서로 1대1로 토론하는 방식은 아니고 예.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색다르다, 달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고요. 예. 이게 2, 3일 내로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제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선거제 개혁을 이 한 우물만 판 게 최소한 6개월은 되는데요. 수도권 지방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앞에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내 처지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여쭤보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예. 그 정도 상황인데 이제 정치를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바꿀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물갈이하는 방법, 그렇죠. 또는 구조를 바꾸는 방법. 사람 물갈이하는 걸로는 잘 안 된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21대 국회만 해도 지금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52%예요. 예. 15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물갈이로는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구조를 도대체 왜 좋은 사람 집어넣어도 이렇게 되느냐? 예. 원인을 봤더니 선거법이 문제더라.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법은요. 반사이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가 2명이고요. 예. 상대방만 못 찍게 만들면 내가 이기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화한다. 예. 증오심을 부추긴다. 예전에는 그게 지역 감정이었고 지금은 성별, 세대,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 전반 이런 걸로 다 번져버렸는데 예. 이런 정치가 자꾸 성행하는 이유가 상대방만 못 찍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기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심지어 유권자들이 내 이름을 몰라도 그냥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제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고요. 예. 요건 이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게 문제다. 이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 절대 안 바뀐다. 예. 계속 동네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래 소선거구제가 결국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화의 혐오 정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소선거구제에 대한 보완책이 너무 작다.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작다. 예. 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비례대표 비율을 확 늘리면 다양한 민의가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게 저희 이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예. 다만 이제 이번 선거법 개혁 논의에서 좀 예전과 다른 점은요.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두 가지 카드가 저희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카드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지금대로 의석수는 유지하되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례식으로 뽑자. 이거를 어떻게 뽑는 비례식 건가요? 대선거구. 예. 좀 민주당식 대선거구 이렇게 부르는데요. 민주당식 대선거구. 네, 이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중대선거구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 여러 명을 공천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한 정당 내에서도 후보를 고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 하나에서 여러 명 당선되도록 일단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인 선거구다. 이렇게 만들면 민주당은 4명 공천하고 예. 국민의힘은 3명 공천하고 정의당은 2명 공천하고 이렇게 공천을 여러 명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구 투표용지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는 이제 당을 고르고 그 당 내에서도 여러 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표가 줄어들고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요. 또 국회 구성도 이제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다당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소위 말하는 온건 다당제, 4당체제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당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거죠. 제가 반론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가령 뭐 5명이나 10명을 뽑는데 어떤 그 대선거구제에서 어떤 대선거구 안에서 민주당이 5명이나 10명이 다 된다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5명이 10명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하는 소선거구제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5명 다 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없습니까? 예. 네. 그렇게 소위 말하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5명이 다 될 것인가? 예. 광주에서 민주당이 5명이 다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줄 것이다. 한두 명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당만이 이제 다수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정당들이 4등, 5등만 돼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공천을 하면 그만큼 이제 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즘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직접 선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는 마음에 안 든다. 경고를 보내고 싶다.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민주당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공천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고 다른 당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 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민주당 후보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투표장에 안 가기도 하고 가서 뭐 딱 탐탁치는 않지만 찍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가서 그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고민하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장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당의 가능성이 없어서 배제했던 그런 유권자들도 이제 4등, 5등만 돼도 이 사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좋은 사람이면 4, 5등이라도 국회로 보내자라고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애초에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후보가 있다. 예. 이 사람 찍기 위해서 내가 투표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정당 정책, 인물, 뭐 이슈, 바람, 뭐 이런 것을 보고 어디를 또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지 또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함양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30석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왜 그런지야 이제 본인만 아실 텐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의사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기득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더 귀족 의원, 황제 의원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의석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돼서 좀 이뤄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해왔잖아요. 세비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셀프 인상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신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수 문제는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좀 국회의원들이 손 떼자. 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 제3의 기구에 맡기자. 예. 공론조사위원회 같은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비는 그 50%로 줄이자라고 의원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는 시민참여기구에 맡기되 의원들이 먼저 기득권 내놓기 차원에서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자는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가구 평균 소득의 2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좀 예.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세비를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제 소신입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뭐 버스 타고 다니면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죠. 예. 50 클럽 그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 없죠, 뭐 지금은. 예. 일단은 지금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단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공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위원장인 김도욱 위원장한테 여기 넘어갔다. 듣겠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철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0년